실제로 주선업이 단속될 수 있는 법령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무도 여기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기사분들이. 이 사람이 합법적인 업체인지 불법적인 업체인지 자기는 다 합법적으로 갖추고 있으면서 네. 그네들이 실제로 줄 건 다 줘요. 파주들이. 네. 금액은 다 주고 있어. 파주는. 응, 파주는 다 주고 있어요. 다 주고 있는데 중간에서 다 잘라면 실질적으로 운송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자기가 개입을 해서 그렇죠.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수수료를 자기가 바로 챙길 수도 있겠지만 주고 난 다음에 뺏기시로 받는 거. 뭐 안녕하세요. 로지브릿지 진행을 맡은 구교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로지브릿지가 그동안에 이 화물차에 대해서도 방송하고 화물차주님도 모셔서 방송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운임제라든지 표준운임제, 컨테이너, 철강 이런 많은 것을 저희가 방송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 컨테이너 화물 운송을 40년 가까이 하시면서 이제 개인 차주분이신데 이 차주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40년 가까이 부산을 근거지로 컨테이너 운송을 하시는데 이 어떤 우리 컨테이너 운송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슈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제안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차주분들도 그런 거를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우리 오늘 모신 최기종 우리 사장님은 특히 우리 컨테이너 업계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라든지 고질적인 선사나 포어더나 컨테이너 터미널이나 CY나 운송사나 주선사나 차주나 관세사나 이런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예리하게 그동안에 계속 40년간 역사적인 변천과 함께 지켜보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주 귀하게 모신 우리 최기종 사장님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는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소개를. 뭐 지금 현재 부산에서 서울 경기 지역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컨테이너 기사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컨테이너의 지금 품목은 어떤 거를 하시나요? 지금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가구짐을 지금 주로 네. 하고 있고 이제 수출은 이제 아모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바운드 가구는 아무래도 경량 화물이니까 네. 아무래도 40대 하이큐빅 네, 것도 맞아요. 많이 네, 하시고 네, 맞습니다. 이제 나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K 뷰티, K 코스메틱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화장품들이 이제 중국에 많이 나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괜찮은데 요즘 약간 좀 화장품이 좀 줄었죠. 왜냐면 중국이 명절 좀- 전에는 엄청났습니다. 양이. 그때는 좀 네, 거의 뭐 네. 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뭐 올풀로 다 다녔으니까 네. 뭐 이번 달부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귀염귀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방송하기 전에 우리 최 사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네. 예전에 제가 현업에서 몸담고 있을 때 뭐 우암시와이, 간만시와이, 신선대 뭐 모르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 출장 다녀서 맨날 그 CY 만들고 뭐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굉장히 사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공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화물 차주 입장에서 특히 이 화물 컨테이너 운송에 오랜 세월을 몸담아 오시면서 여러 가지 이슈나 문제점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한 7, 8가지 이슈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지금 이 물류에 관한 법이 큰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류정책 기본법. 이게 물류의 모법이죠. 또 하나는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우리가 이거를 줄여가지고 화운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아시죠? 네. 그래서 이 화운법에 운송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두 번째,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세 번째, 운송 가맹 사업. 이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언급을 했지만은 이제는 주선 사업 면허라는 제도가 불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합니다. 물론 이제 현재 주선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불만이 크겠죠. 불만이 크고 반대하시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네.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모든 거를 배차하고 주문을 받고 했으니까 주선업이 있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화주, 운송사, 차주로 이어지는 심플한 어떤 이런 운송 시장을 형성해서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굳이 주선 면허가 꼭 필요한 거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최기종 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플랫폼이 움직이고 있는 게 택시, 네, 용달, 네, 하물맨, 네, 뭐 여러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뭐 킥서비스까지도 다 움직이고 그렇죠. 있죠.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도 주선업자들이 이제 플랫폼 쪽에 던지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던지기 업자죠. 아, 네. 네, 던지기 업자고. 네, 그다음에 플랫폼에서는 이제 그걸 받아서 정부만 공유해 주는 것밖에 없는 역할인데 네, 하주가 적극적으로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하주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네, 보통 이제 일반 주선업체, 네, 무허가 업체든지 네.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조그만한 이제 중소기업 업체들이 네, 이게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24시에 바로 전화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운송료를 얼마 주면 됩니까? 라고 물으면 네, 자기들이 제시를 해요. 네, 그럼 그 제시 금액을 올려서, 네, 기사가 마음에 들면 잡아갈 것이고, 네,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뱉어내겠죠. 네, 예, 그렇게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건 잘 돼 있는 시스템은 분명히 맞아요. 자율 경쟁이 맞으니까.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제 또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네. 그다음 젊으신 분들은 못 따라갑니다. 이제 이 클릭을 빨리 해서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속도전이에요. 아,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뭐 24시 콜이라 그러면은 그렇죠. 그 콜을 잡는 그 속도.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이나.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아날로그 세대니까 늦으니까 네. 그 콜을 잡기가 어렵다. 어렵죠. 아, 그런 부분이 네, 좀. 그런 게 있죠. 그게 제일 강합니다. 아, 그리고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잠깐 그 사업을 잠깐 네. 했었어요. 아, 예. 했는데 대체적으로 문의 오시는 분이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죠. 네. 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제가 해드리고 했는데 그것도 해보니까 이분들을 가르쳐도 네. 효력을 발휘를 잘 못해요. 네. 그러니까 효과가. 좋은 공부를 줘도 아, 이 효과가. 고치지를 못해 쉽게 아, 이야기하면. 예,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깝깝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컨테이너 쪽도 마찬가지겠죠.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죠. 아, 지금 고령화가 됐잖아요. 예, 고령화되다 보니까 지금 연배분들이 지금 우리 선배분들이 진짜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 이거 해라면 지금 카톡도 못 보내시는 분도 많고, 카톡은 할 줄 아는데 문자를 못 보내시는 분도 네,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심각해가지고. 네, 네.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 네. 부분이. 조금만 자제분들한테 배우고, 네. 뭐 또 교육도 좀 받고 하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지금 현재 플랫폼을 만약에 개발한다면, 네. 우리 컨테이너 쪽은 아직까지 플랫폼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아, 공식적인. 네, 지금 컨테이너 쪽에는 나와 있는 게 없는데, 그 일반 화물 쪽은 지금 이제 24시 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하물맨, 카고, 하물맨, 네, 카고. 카고 쪽은 지금 나와 있죠. 왕성하죠. 네, 그럼 카고 쪽은 지금 잘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 지금 카고 쪽도 제가 지금 하물맨도 운송료를 이렇게 봤을 때, 네. 실제로 저희 컨테이너보다 나아요. 아, 네,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값바도 쳐야 되고, 네. 라이싱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첨부가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컨테이너 운행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컨테이너 쪽에 이 플랫폼이 개발이 돼서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엔 그래요. 이제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와, 네. 그러니까 GPS 위치 추적,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자체에도 지금 현재 GPS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GPS를 잘 이용해서 플랫폼을 결합을 해서 쉽게 하면은 이제 뻥카를 칠 수도 있잖아요. 기사가 반납을 안 했는데 반납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우리 부산 같은 경우 거의 전산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반납을 했다 안 했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런 GPS 위치 추적 동의받고 뭐 이렇게 하면 가능은 할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네. 우리가 지금 화물 정보망, 우리 법에서 네, 얘기하는 네. 이제 화물 정보망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화물우선 가맹 사업도 화물 정보망이 있고, 예, 예. 그 가맹 사업은 아니지만 예, 지금 예. 말씀하신 플랫폼 사업자들이 예. 화물 정보망을 이제 플랫폼을 개발하거든요. 그럼 예.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 쪽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네.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좀 주도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개발한다는 건 아니고 예, 예. 정부가 뭐 주도를 하고 그렇죠. 뭐 화물복지재단이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뭐 통합물류협회라든지 예. 이런 쪽에서 이런 공용의 컨테이너 뭐 수출입 물류 플랫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은 그거를 이용케 하면은 뭔가 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나 생각해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이 있는데 네.
지금 복지재단 기금이 계속 모여지고 있고 네. 그걸 쓰고 있는데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국토부가 참여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연대 쪽에서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네. 사회단체도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으니 네. 이 플랫폼을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복지대전? 네, 복지대전이 예, 지금 네.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도 지금 플랫폼이 돼 있어요. 근데 뭐 나누리인가? 예, 근데 이용을 잘 안 합니까? 돈도 주고 네. 한 건 받아가면 5,000원씩 주고 막 이런 행사도 했었어요. 아, 네, 네. 근데 이미 시장이 네. 24시 쪽이나 원콜이나 네. 이런 쪽이 시장을 뺏겨버렸어요. 아니 그렇지만 이제 컨테이너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하주들이 나서줘야 되는데 아, 화주가. 예, 하주가 그쪽으로 계속 주니까 주선업체로 주니까 근데 하주가 직접 이제 우리 화물 나누리 쪽으로 주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죠. 근데 이제 이 하주분들이 짜잔한 이 하주분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해주면 되는데 그냥 주선업체에 간단하게 줘버리니까 그런 걸 또 하주분들도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은 또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전화만 하면 돼요. 네. 전화만 해서 관리자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짐을 어디까지 운송하고 싶은데 좀 해주세요. 운송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정보 자체도 지금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출입 화주들이 네. 오히려 그런 복지재단의 콜 플랫폼이 있다면 오히려 그걸 이용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왜 굳이 주선사한테 이걸 줘가지고 수작업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오히려 화주들이 이 플랫폼을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제 내륙 운송 중에서 네. 우리 육상 운송이 보통 이제 지금 화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내수품이 많이 움직이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데 네. 우리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뭐 교수님도 절차를 잘 아시겠지만은 관세라든지 관세협회라든지 네. 그다음에 또 관세사라든지 네. 그다음에 또 국제물류 주선업 포드 이런 애들이 네. 지금 현재 하주들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다 보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돈만 주면 해결이 되는 문제니까 전략을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하주들도 네. 자기가 나서서 하면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 포드든지 뭐 관세사든지 이런 데다가 다 던져버리니까 그네들이 실질적으로 줄 건 다 줘요. 하주들이. 네. 금액은 다 주고 있어. 화주는. 응, 화주는 다 주고 있어요. 다 주고 있는데 중간에서 다 잘라면 실질적으로 운송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자기가 개입을 해서 그렇죠.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수수료를 자기가 바로 챙길 수도 있겠지만 주고 난 다음에 백디시로 받는 거, 뭐 술을 받아달라든지, 그러면 리베이트네요. 리베이트를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내가 봤을 때 90% 이상이 아닐까. 그럼 결국은 이런 거네요. 우리가 보통 수출 화주라고 슈퍼가 있다고 치면은 슈퍼가 기존에 포워더라든지 관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통관이나 포딩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내륙 운송도 좀 해달라. 그러면은 포워더나 관세사는 뭐 차주는 아니니까 그렇죠. 결국은 자기가 차주나 이런 데서 견적을 받아서 그 플러스해서 주든가 아니면은 그냥 제값으로 거래하게 하고 이제 뒤로 그렇죠. 리베이트를 받아 먹든가. 왜냐면은 뭐 공짜로 해줄 리는 없잖아요. 아, 우리가 100%죠. 무임 봉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포워더가 5,000개거든요. 그렇죠. 포워더나 관세사님 입장에서는 우리 밖으로 뺏는 거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국가의 수출입 물류를 혁신하려면은 화주들이 바뀌어야 돼요. 화주들이 이런 플랫폼을 그렇죠. 적극 활용해서 네, 맞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직접 오다를 주면 플랫폼에서 해결되면 거기서 이제 차주들이 받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화주는 줄 거 준다고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문제는 중간에서 이제 잘라먹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이런 소리 하면 이제 중간에 계신 분들이 서운하겠지만 뭔가 잘라먹으니까 자꾸 이제 이 차주분들은 우리는 이것밖에 못 받는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 이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소형 화주들은 이런 공용의 플랫폼, 화물 정보망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직접 해서 물류비도 절감하시고 업무도 직접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스템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세사가 주도를 하고 있고 또 관세사가. 국제물류 주선업자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네. 그 밑에 이제 운송 주선업자들이 또 밑에 진을 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이제 일단 하나를 보더라도 이제 관세사에서 주선, 그다음에 국제에서 주선,
주선과 주선을 주는 거는 위법하다. 위법이죠. 예, 위법인데 요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기 이게 국제물류주선업은 관할 시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허가권을 네, 시청에서 등록이. 예, 네, 맞습니다.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화물은 지금 구청에서 아, 예, 관리를 합니다. 네, 네. 구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네. 원래 예전에는 시에서 했죠. 우리 90년도 때는 시에서 다 관리를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는 그 위임이 됐습니다. 예, 위임이 돼서 각 구군으로 다 나눠져 버렸죠. 네. 근데 이 구군의 담당자들도 지금 현재 뭐 한번 교수님이나 나나 네. 나중에 한번 다시 2차적인 뭐 우리가 인터뷰가 있을란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기록을 한번 뽑아보면 네. 실제로 이 주선업이 단속될 수 있는 법령들이 상당히 많아요. 원래는. 예, 엄청 많은데도 아무도 여기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기사분들이. 이 사람이 합법적인 업체인지 불법적인 업체인지 자기는 다 합법적으로 갖추고 있으면서 네. 쉽게 얘기하면 종사자 자격증도 갖추고 있고 그렇죠. 출애란 면허도 가지고 있고 네. 뭐 적재물 보험도 넣고 있고 아, 다 우수사업법에 영업용 화물 보험도 갖고 있고. 그렇죠. 모든 게 다 다 있네.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자기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수사업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개입하고 그러니까 하지도 그게 않고 제가 볼 때는 하는 거죠. 법에 약간 허점이 있네요. 왜냐면은 네. 포도나 관세사가 주선사한테 이 물량을 준다면 주선의 주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법에도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연히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뭔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예전에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 그 특정 그 내나 우리 연대 단체지만 네. 특정적으로 또 이렇게 모여서 하는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네. 거기에 실제로 한 100여 명 정도 됐어요. 네. 우리 컨테이너 기사가. 네. 근데 주선업체가 몇 군데인 줄 아십니까? 100군데면 한 군데만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네. 배차를 충분히 하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10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12개 업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5대 배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아주 영세한 거죠. 영세하게 예, 이렇게 오면 언제 부도날지도 몰라요. 네. 예전에는 부도가 많이 났었습니다. 네.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토끼는 사람들도 있었고. 네. 자, 이런 것들이 계속 고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불법이 더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주선도 공급 제한을 했죠. 운송도 공급 제한을 했죠. 네. 다 공급 제한을 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안 나오니까 이제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우리 뭐 지금 대표차 관련해서도 화물차 대표차 관련해서도 전부 다 편법을 써갖고 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가 원래는 우리 고시로 막아놓은 지가 언젠데 네. 계속 차가 늘어났잖아요. 데이터상으로 다 나와 있는 거 국토부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선업이 가장 매질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매질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인데 네. 아무도 이게 차주들이 불평불만도 안 하고 고발도 안 하고 이 업체가 정확한지 안 한지 거기에 대한 판단도 없고 국제물류 주선업은 뭐 하는 데인지 관세는 뭐 하는 데인지 주선은 뭐 하는 데인지 운송은 뭐 하는 데인지 이것조차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화운법에서 정한 국내 운송 주선 업하고 네. 이제 국제물류 주선하고 약간 겹쳐요. 그렇죠, 맞아요. 국내 부분. 예, 그러니까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포워더들이 하는 게 이제 국제물류 주선업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법에서. 예. 물류정책 기본법에서. 거기 보면은 이분들이 주로 이제 해상운임이나 항공운임 쪽을 많이 이제 견적을 내죠. 근데 국내 구간이 있거든. 이 국내 구간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구간에 주선을 한다면은 이거는 원래 국내 법인 화운법에 정한 화물운송 주선에 속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서로 이제 이 양립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물류정책기본법에다 넣어놓을 것이 아니라 예. 국제물류주선업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같이 넣어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네. 같이 넣어서 지금 이제 적용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처벌 규정은 들어와 있지만 네. 처벌 규정은 들어와 있지만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뽑아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네.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면은 주선에서 주선 주지 마라 하는데 주선에서 주선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송으로 받았다. 네.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그 한 대 있는 사람한테 10개를 준다, 20개를 준다, 물량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가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이 사람 한 대면 하나 주고 또 다른 업체하고 또 한 개 주고 한 개 주고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날쌔요.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목에 한 업체에다가 그냥 퉁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화운법에 보면은 직접 운송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예. 그리고
주선에 주선을 줄 수 없고, 예.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운송을 뭐 30%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아, 과연 이러한 법 조항이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가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네. 가장 뭐랄까 국토부에서 법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네. 그 법을 시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계속해서 이것을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어요.